제가 그 작년에 왔었나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사실 구팸에서 뵙고 또 뵈서 지겨운 거 아니신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의 또 이야기를 또 나눠달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좀 편하게 왔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는 왔는데, 그냥 부단히 노력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냥 왔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그냥 오늘 공유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이제 초기 사장님도 계실 거고,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뭔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내 것이 되기까지라고 잡아봤는데요. 저는 남편 때문에 누스킨 사업을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 마이스토리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대부분은 누스킨 제품으로 알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거나 이런데 저는 그냥 남편이 우리 이거 같이 해보자 하고 왔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평소에 믿는 사람, 왜냐면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허튼 데 돈 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뭔가 좀 믿는 구석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초창기의 뉴스킨 되게 수동적인 뉴스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드리고 싶고요. 여기 랑아에 참 에너지가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이 새해 어떤 고민 같은 건 어떤 게 있으세요? 뭔가 성장하고 싶으신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나 잘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냥 깨달은 거, 이런 것도 좀 나눠볼게요. 왜냐하면 뉴스킨에서는 남의 얘기가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저희 이제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죠. 2013년 4월 대리점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누스킨을 만나서 제가 뭐 반대하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살 뺀다고 해서 카드를 줬어요. 그랬더니 카드로 집에 다이어트 제품이 온 게 아니라 뭔가 만들다 만 것 같은 이게 겉포장도 안 돼 있는 것 같은 화장품 쪼가리들이 막 한가득이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보상을 듣고 그 다음에 대문을 받고 아줌마들 앞에서 막 대문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네가 지금 아줌마들 사이에서 상체를 까고 그때가 바디 갈바닉 출시됐고 나서였더라고요. 상체를 까고 막 찌찌를 보이면서 갈바닉을 받은 거냐 이러면서 막 화를 냈었고 그 수장 누구냐 거기 누구야 어디 다단계 그 아줌마 누구야 당장 찾으러 가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사무실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그 과정에서 어느 날 저희 남편이 하루를 자고 온대요, 어디를. 그래서 그래, 갔다 와.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랠리였어요. 이 드림 캠프를 가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아이패드가 아니죠. 이것도 삼성 보험회사를 한 3년을 다녔었는데 회사에서 계약할 때 썼던 패드인 거예요.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탄탄대로라고 써있죠. 이때가 첫 대리점이 되어서 드림 캠프에서 핀 인정을 받았던 때더라고요. 저는 이런 짓을 하고 다니지도 몰랐고, 그런데, 중심을 딱 잡았던 거는 저희 남편이, 이 사업은 내 사업이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내가 주식회사 김동범이 되는 거네? 그러면 팀 이름이 있어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BR이 됐을 때부터 탄탄대로라는 이름을 정했더라고요. 근데 이 이름이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이름이래요. 탄탄, 뭔가 영어로 탄탄, 뭐 이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욱 사장님. 그래서 탄탄대로라는 이름에, 뭔가 정말 다져가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가 데몬을 저희 김기영 스폰서님한테 데몬을 받고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생얼로 가는 거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 데몬을 보여주시고, 파운데이션도 마시고, 막, 바디바도 빨아서 드시는 걸 보고, A형이거든요. 그 앞에서는 절대 티도 내지 않았어요. 네, 알겠어요. 하고서 집에 갔는데 저도 모르게 바디바를 빨아서 제 동생한테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각성이라고 하죠. 너 뭐야, 왜 이러고 있어? 나 사업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소름이 막 끼쳤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파운데이션까지 풀 메이크업을 다 했다고 집에 가라고 하시는데 옛날 파운데이션은 커버가 안 됐었거든요. 이 얼굴로 그냥 가라고요? 그래서 되게 쇼킹해갖고 이 회사 못 쓰겠네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몇 번의 강의를 듣고 현금 흐름의 사분면을 이해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시스템에 올라타서 편승하는 거라고 딱 이해한 순간 저희 첫 번째 대리점이 저희 아가씨였거든요. 평택에 있는 아가씨한테 가기 위해서 그냥 가다가 칠판을 사서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보상을 2번 듣고 갔거든요. 근데 막 푸는데 가다가 막히죠. 다 알아서 푼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아가씨 여기서부터 내가 지금 잘 모르겠거든. 근데 아무튼 이거 돼. 되는 일이야.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호기롭게 시작했고 지금의 그 시스템북이 옛날에는 빨간 책 파란 책이었거든요. 그 책을 펼쳐놓고 아가씨 바르래. 발라봐. 언니 이거 따가워요. 가만 있어봐.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따가워, 따가워. 막 이러면서 책을 보고 대본을 했고요. 그렇게 랑연북을 또 던져주고 와서 저희 아가씨도 책을 펼쳐놓고 대본을 하면서 3주 만에 6,000볼륨으로 대리점을 마감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되게 배워서 시작하려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배워서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거 기회인데? 이거 되겠는데? 돈 되겠는데? 이거 구조가 괜찮은데? 이 생각이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해보면 되겠지 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막 시작하시는 사장님들 계시다면 뭔가를 다 배워서 하려고 하시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품이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1번 젤, 2번 젤을 거꾸로 발라줘도 좋아지는 거 아시죠? 정말 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갈바닉을 발로 해도 좋아진다고 막 하잖아요. 제품을 믿으시고 그냥 현장에서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랬던 사례가 저희 LOI 스쿨 들었을 때 사진인데요. 아마 이거는 이경진 그룹장님이나 이기수 그룹장님, 뭐 정하연 사장님도 아까 이거 기억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초창기에 LOI 스쿨을 저희가 3일을 했었어요. 여기는 선릉 랑연 아카데미라는 공간인데 지금은 다른 걸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1층에 주차장이 있고 8월에 거의 37도까지 올라가는 되게 무더운 날이었는데요. 사무실이 선릉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만큼 저희는 3개월 만에 EBP가 됐었거든요. 그냥 막 뜨겁게 막 갔었는데 뭔지 모르고 막 했어요. 근데 그때 선릉에 사무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LOI 스쿨이라는 거에 파트너들을 담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택, 뭐 여기 서울, 뭐 수원 이래서 각 지에서 파트너들을 딱 모아서 같이 듣자 했는데 그때 애들만 거의 한 4명이 됐던 것 같아요. 요만한 애들만. 근데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엄청 큰 선풍기를 가지고 오고 캠핑 장비로 썼던 침대들을 가지고 와서 김동문 사장이 너무 더워서 셔츠까지 벗고 이렇게 아이들을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나가시던 사장님들께서 아우 사장님 이렇게 하는데 성공해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생각이 나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 사업의 진짜 비전을 봤던 건 늘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기철 스폰서님의 2천만 장자 핀인정을 보고 나서입니다. 이 자리에 가서 제가 맨 처음에 저희가 랑연 33LC가 시작될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가 입문했을 때가 33LC 1기수 워킹쇼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 김동범 사장이 아시겠지만 전파사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희 집에는 개인용 지미집이 있었을 정도였거든요. 지미집이 뭐냐면 카메라 끝에 달아서 이렇게 막 팔 긴 거에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화 촬영할 때 쓰는 거 같은 거 있죠. 그 개인용 지미집이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똘끼 있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이제 뭔가를 막 찍는 걸 좋아하는 걸 보고 스폰서님들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이 사장님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초대도 할 겸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자. 근데 뭘 해도 이제 약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저희 남편 성향상 개인용 지미집하고 다 들고 가서 영상을 찍어서 그걸 유튜브에 작업해서 올리고 하면서 33LC 워킹쇼가 전국으로 좀 퍼져나가는데 조금 계기가 된 어떤 일조한 게 있었어요. 그때 스폰서님께서 이 친구 고마운데 뭘 해줄까라고 하실 때 스폰서님들께서 밥 사주세요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현명하셨죠. 그래서 그 계기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때가 저희가 LOI 기간이었어요. 근데 2천만 장자 사장님하고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덕에 이분을 봤는데 이분은 저한테 그냥 아저씨였거든요. 그런데 2천만 장자 핀인정을 받으시는 때 이분이 끝판왕으로 나오시는 걸 보고 그제서야 사람들 표정이 보입니다. 뭐지? 이 사람들 뭔데 이렇게 살아있지? 그리고 이 회사 사장은 왜 나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나오고 권위적이지가 않지? 그리고 왜 돈 더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꾸라고 하지? 이런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구팸에서도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전 이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때부터 성공자들을 자꾸 찾아보기 시작했고 마이스토리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들
리크루팅을 하실 때 성공자분들의 마이스토리를 얼마나 전달해 주시나요? 전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구도 좋고 회사도 좋은 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곁에서 살아 숨쉬는 분의 스토리, 특히나 초창기 스토리에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동근 사장님, 신현숙 사장님, 뭐 그 당시 뭐 정경 사장님부터 해서 많은 리더 사장님들의 초창기 얘기를 되게 많이 파헤치고 다녔거든요. 저분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좀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EVP가 되었고, 저는 첫 드림 캠프죠. 첫 드림 캠프를 사상 최초로 가는데 EVP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사장님 리더예요. 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사업하는 게 지금처럼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저는 다이어리를 써야 되는 걸 사업하고 2년 넘어서 알았어요. GPS 미팅이라는 걸 스폰서님하고 해본 게 장미옥 그룹장님하고 처음 해본 게 2년 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다들 몰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말 어설프게 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 또 됐던 것이 저에겐 TR90였습니다. 저는 평생 다이어트를 했었고 지금도 저희 그룹에서 이 스토리 331C라는 것을 원장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지방 흡입 빼고는 다 해봤었어요. 폭식증을 7년을 앓았었고요. 먹고 토하는 것까지 해봤었고 정말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TR9T라는 제품이 출시된다고 했을 때 너무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평상시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봤던 어떻게 후성 유전학, 메틸레이션 이런 거를 여기서 얘기하네, 이 다단계 회사에서.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 당시에 런칭이 될 때 당일 하루 만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거의 50세트 가까이 유통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5만 집이 가까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겠어요? 누군가한테 다 꽂아줬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리크루팅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포인트가 남으니까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잘 팔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제가 계속 잘 팔려고 했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렇게 빠르게 3개월 만에 EVP가 됐고, 그 다음 다시 4개월 만에, SBA라고 해야 되죠? 다이아몬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때 지금도 생각나요. TR9T로 핀업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요. 정말 대리점 핀인정처럼 다이아몬드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핀인정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핀업을 했던 분들이 지금 뭐 최혜연 사장님이나 항상 저희는 핀업 동기거든요. PA도 같이 갔고 전지현 사장님 저보다 조금 먼저 이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 막 정말 돗대기 시장처럼 올라갔던 기억이 나고요. 매거진도 너무 두꺼워서 배구 자도 될 정도의 매거진이 나왔었어요. 그러니 빠르게 된 만큼 이제는 겪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로 리크루팅이 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냥 제가 포인트를 밀어 넣어줬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사업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이전까지는 정말 그 당시에는 이제 탓하기만 했었죠. 이거는 남편이 하는 거니까 내가 좀 거들어줘야지. 라고 했었는데, 이거 그래도 내가 조금 하면 같이 하면 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진짜 제 거로 깨달아지는 시기는 어려움을 겪으면서였어요. 한 라인을 남고 다 떨어졌고, 실제로는 멀리서 봤을 때는 뭐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강의를 제가 조금 일찍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값은 되게 큰데 실제로 내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되게 공허해지거든요. 그래서 내실, 그러니까 오징어가 튀김 옷이 두꺼워지는 거죠. 오징어가 두꺼워야 되는데 튀김 옷만 두꺼워지고 이러면 맛이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뭔가 보여지는 거에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런 어떤 내실보다는 자꾸 허울을 세우려고 울타리를 세우려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어렵거든요.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이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라인 남으니까 뭐 실제로 뭐 커미션은 150만 원 벨로시티가 아니었죠. 그런데도 저는 잘했던 거는 나는 누스킨 안에서 끝까지 간다. 학교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사를 못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 잘하는 교사였고 선생님, 엄마들도 되게 좋아하는 교사였지만 학교라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내가 뭔가를 기획할 수 없는 시스템을 제가 뭔가 리드할 수 없는 걸 저는 되게 답답해 하거든요. 근데 누스키는 약간 프로젝트처럼 뭔가 완성해 나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되게 매력이었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상하 관계도 아니라 이렇게 정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리더 사장님들하고도 공감할 수 있고 이런 문화라면 아, 이 일은 진짜 평생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체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의 뉴스킨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교감 선생님처럼 스폰서를 받고 그리고 스폰서들이랑 웬만하면 안 마주쳐야 되겠죠. 그리고 눈빛이 되게 날카로웠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요.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말 걸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회원들한테도 언니 소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되게 재수없는 뉴스키너? 그러니까 물건을 쓰면서도 야, 네가 필요하니까 쓰는 거지. 약간 이런 모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파트너 사장님께서 스폰서님 뉴스키는 유리구두 같아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죽 구두는 신발에 구두가 맞춰지죠. 발 모양대로 신발이 바뀌잖아요. 근데 유리구두는요. 정말 신고 싶다면 여러분이 발을 구겨 넣으셔야 돼요. 뉴스킨에는 성공 공식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뭐 구팸에도 나오셨던 분들 계시지만 정말 사람 만나는 거 귀찮아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연락 한번 하는 것도 너무 떨리신 분도 계시고 많이 계셨을 텐데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뉴스킨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저희 부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뉴스킨에서 진짜 많이 다듬어졌는데요.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관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제가 많이 단련을 받았고요.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둘이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적금을 만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2개월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면 내가 써야 되고 차라리 더 벌지 약간 이런 주의도 있었고 그리고 뉴스킨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게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잘 될 거니까 막 이러면서 막 너 생일이야? 내가 선물 줄까? 그러면서 라이프팩 막 2박스 선물해주고 티알라인티도 그날 선물해줘갖고 뜯긴 적도 있고요. 그 김동보 사장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었던 거죠. 지방에 4시간씩 운전을 해서 가는데 대본을 정말 잘 보여주고 나서 회원가입도 하지 않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야 회원가입은 했어? 그러면 아니 나는 선의의 힘을 전했어. 본인이 필요하면 알아서 가입하겠지. 자기가 필요할 때 쓸 거야. 이러면서 나는 되게 뿌듯해하고 그런 사장님들 안 계세요? 데몬 한 번 할 때 얼마의 금액이 드는지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전혀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거를 옆에서 김동건 사장이 잡아줬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인데 너는 왜 마음만 있냐. 근데 아니 어떻게 속물이야 그렇게 어떻게 사람을 계산을 해? 이러면서 초창기에 되게 많이 싸웠었고요. 지금은 되게 숫자 매니지먼트에 강해졌는데 저도 음악을 했어서 예체능이거든요. 되게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1, 2, 3월이 뭐냐면 그렇게 막 힘들었던 시기에 저의 어려웠던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완전히 바닥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하면서 저는 교사였기 때문에 제가 재정적인 거에 이제 신용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집도 제 이름으로 사고 차도 제 이름으로 하고 막 이렇게 벌려놨던 것들을 뉴스킨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 두렵잖아요. 민기적 거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저희가 뉴스킨을 하는 게 너무 싫었던 저희 어머니께서 야, 다 걷어들여. 이러시면서 어머니가 도와주셨던 것들, 그 다음에 저희 애기 봐줬던 거, 이런 걸 싹 다 걷어들이시면서 이게 막 악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카드값을 몇 달 못 갚기 시작하니까 일시 청구가 되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되고 이런 경험도 해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뉴스킨을 하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생활을 하게 되고 중고책을 팔아서 분유를 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제 불가리 700만 원짜리 비제로 원 반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생활비를 하기 위해서 압구정까지 가서 7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그걸 팔아갖고 오면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내가 이거 뉴스킨으로 벌어서 산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퇴직금 5천만 원 받았던 것도 고스란히 1원도 못 만져보고 은행에 그냥 다 줘버렸고 그래서 지금도 버킷리스트에 현금 5천만 원 통장 선물 받기 이게 동범사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에 그제서야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를 생각해 보시면 뭔가 되게 막 비즈니스에 막 뭔가 기준을 세우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다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다 뭐 왜 그러냐면요. 제가 겪었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안 겪었으면 좋겠어서. 우리 파트너들은 나처럼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당시에 조금만 더 빨리 내가 이걸 깨닫고, 조금만 더 다른 사람들의 뭔가 선배들의 나한테 조금만 더 얘기를 해줬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차예요. 저희가 다 정리하면서 주민의 스폰서님께서 어느 날 사장님들 맥 잡고 사업하셔야 됩니다. 재정 관리하세요. 뭐 이런 거에 꽂힌 거죠. 그래서 차를 싹 다 정리하고 100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차를 사오겠대요. 그러더니 어디 가서 유치원에서 버린 노란색 카니발을 얻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100만 원도 안 하는 차인데 정말 손으로 내려서 유리창 내리는 차를 이때 처음 봤어요. 어렸을 때 빼고. 되게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막 이랬었는데 아니야. 그룹장님께서 재정 관리하라고 하셨어. 맥 잡고 사업하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이 차를 타고 평택을 왔다 갔다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퍼져서 막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이런, 더 웃긴 건 이 차를 타고 조기철 스폰서를 만나러 갔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있는데, 뭐 힘들 과정을 안 겪으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잘했던 건 뭐냐면 제가 돌아가지 않은 거, 진짜.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냥 끝내자. 나 누스킨으로 시쳇말로 쇼볼 내자. 여기서 끝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그리고 창피하지 않았어요. 제가 맥 잡은 거는요, 전 디테일하지 않았거든요. TR9T가 런칭됐을 때, 데몬을 하느라 바빠가지고, 배송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로 주소를 대충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TR9T 2세트가 옛날에는 물하고 막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게 키도 되게 작으신 153cm 선생님이었는데 2세트를 하셨으니까 거의 한 6, 7박스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302동인데 1302동에 가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는 계단이 없는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낑낑대고 들고 내려오시냐 짜증이. 그 이후로 저한테 한 번도 구매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거. 소매형 소중하고 도매형 소중을 헷갈려서 그런 개념이 있는지도 몰라서 다른 사람 코드로 물건을 뽑았는데 그게 그대로 그 코드가 가버린 거죠. 그분도 역시도 교수님이셨는데 지금까지도 저랑 연락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건데 무시하고 왔던 것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교훈이 됐었고요. 자기 경영하는 거. 시간 경영, 마인드 경영, 재정 경영, 이것이 정말 누스킨을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배운 거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저희 팀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인드 경영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있을 곳에 있자. 저는 항상 저의 누스킨이 아니라 남편의 누스킨을 제가 도와주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시간에 이 미팅에 일찍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되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꼭 20분씩 늦고. 그러다가 제가 저희 팀톡방에서 2번이나 쫓겨났었거든요. 예를 들면 탄탄대로인데 탄탄대로의 그 엄마인데 제가 갑자기 톡방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들 스폰서님 잘못 나가셨나 보다 다시 초대해요. 또 나가. 그 김동범 사장님 너 나가. 너 그렇게 할 거면 누스킨 하지 마. 학교로 돌아가. 초창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만장자 되는 건 의미 없어. 가. 하지 마. 이러면서. 근데 그때마다 제가 왜 못 그만뒀냐면요. 솔직히 저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누스킨 안 했으면 이런 대접 받을 리가 없는데.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죠? 나 이렇게 안 겪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뭔가 되게 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못 돌아갔던 거는 당장 그래. 오늘부터 안 할 거야. 에이씨. 막 욕하면서 네가 누스킨 하자 그래서 했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막 이러면서 딱 접으면 근데 내일 모레 그 언니가 나 갈바닉 쓸 사람 소개해준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그 언니 우리 셋이서 모여가지고 우리 팩하기로 했는데. 저 찜질방 가면은 양재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런 진짜 작은 회원들하고 약속 때문에 못 그만두겠는 거예요. 그래서 ARO 회원들, 여러분들의 회원이 진짜 자산이라는 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스폰서 때문도 아니고 파트너 때문도 아니었어요. 회원을 옆에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거에 신경 쓰지 말자. 교사였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많이 의식했던 것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체면 치레 같은 것도 많이 신경을 썼었고, 근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진짜 여기서 결국은 끝내는, 우리 무슨 여성중앙 잡지 같은 데 보면 저분이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해냈습니다. 이게 진짜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해내는 사람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 창피하지 말자. 그래서 저 초창기에 사업할 때요. 막 보상 강의 막 열심히 하고 딱 나왔는데
150만 원짜리 그랜저 엑스지 타고 집에 가는 게 너무 창피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오래된 차들을 많이 끌고 다녔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 세뇌를 했죠. 차는 이동수단이야. 이동수단이야. 그래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런 리더 사장들의 스토리처럼 그런 겪었던 때가 저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뉴스킨을 제대로 시작하고 싶었을 때 다 정리를 하고 500에 42만 원짜리 빌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3년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뉴스킨에 막 보상을 전하고 이 사업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시선은 현재에 있지 않았거든요. 저의 시선은 백만장자가 되어 있는 미래에 가 있었고 팀 엘리트가 되어 있는 미래에 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지금 모습은 그냥 과정 중에 하나지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고 내가 후루꾸루 나 그냥 막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나랑 맞짱 떠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믿고 이 길대로 가면 된다는 거에 믿음이 있으면 지금 모습은 지나가는 모습이라는 거를 저는 확신했어요. 그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부터 시작한 내가 진짜 잘 되면 그거 우리 파트너들한테 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어느 순간부터 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창피했어요. 저 때문에 저희 파트너들이 리크루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저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아니야, 이런 내가 진짜 되면 이거 진짜 비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보니까 파트너들도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를 믿었고요. 그리고 나의 기준이 현재에 있는가, 미래에 있는가, 또 나의 기준이 나의 내면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에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팀 사장님들한테도 자존감을 되게 많이 높여주려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도 자꾸 남이랑 비교해서 주눅드는 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되는 건데 자꾸 우리는 경쟁하던 습관 안에서 그 프레임에서 살던 습이 아직 안 빠져서 여기 와서도 자꾸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했는데 나는 얼만큼 갖고 저 사람 얼만큼 갖고 나는 저 사람보다 뭘 했는데 그리고 내가 못하면 저 사람은 인맥이 많잖아. 저 사람은 뭐 SNS를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위안을 삼잖아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입니다. 프로는 밥벌이로 하는 자신의 일에 능숙해진 사람이래요. 제가 막 징징거리고 너 때문에 내가 뉴스킨 만나서 고생하잖아 라고 했을 때 이 글을 보고 마음을 싹 고쳐먹었어요. 너 뉴스킨 밥벌이로 할 거야? 이걸로 먹고 살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 일에 징징거리지 말자. 할 말은 하지만 앓는 소리 하지 말자. 다만 너 지금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는지 뭘 못했는지만 생각하자. 이걸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자기 분석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분석.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 내가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각성하는 거. 조규철 스폰서님이 이것을 각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뉴스킨에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제일 잘할까라고 생각해봤더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나를 잘 각성해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진화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나는 제대로 프랜차이징 받았나. 우리는 파트너를 프랜차이즈 하는 거는 신경 쓰는데 그렇다면 나는 멋진 원본인가? 나 완벽한가? 완벽한 원본으로서 내가 프랜차이징 받고 있나? 이 생각을 하니까 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저 그냥 탓하고만 있었더라고요. 왜 여기는 이렇게 브로콜리 아줌마들만 많아? 이런 식으로 탓하고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인드를 제가 딱 바꾸고 나니까요. 그동안의 뉴스킨 사업을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해오셨던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기 시작하고요. 아, 나 혼자라면 이만큼이나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텐데. 아, 이게 바로 뉴스킨의 힘이구나. 이걸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가는 게 정말 이분들의 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래 하신 사업자들이 너무 존경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부터 겸손하게 묵묵하게 하자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시스템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하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교육학에서 나오는 에빙하우스 망각의 곡선이라는 건데요. 내가 뭔가를 배웠을 때 조금 지나면요. 여기 나오죠. 1시간이 지나면 50%가 잊어버려요. 지금 저랑 이렇게 미팅을 해도요. 여러분들은 1시쯤 밥 먹을 때쯤 되면 오늘 뭐 먹을까 생각하면서 50%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70%는 잊어버리고요.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이 자연적으로 망각이 된대요. 그래서 영어 공부나 이런 거 좀 집중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영어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한 번 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 내가 10개의 단어를 외운다? 그러면 하루 지났을 때 어제 배웠던 10개를 한 번 더 하고 오늘 걸 새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복하고요.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스킨이 특별할 게 있나요? 누스킨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래서 반복해야 하는 거고 내 루틴이 몸에 배기까지 적어도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나요?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요. 내 몸에 익히기까지는 5년의 시간이 최소 걸린다. 그리고 이전의 것을 잊어버리는데도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5년은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잘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요. 의도적으로 계속 세뇌하십시오. 내가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면 이미 된 거죠. 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다를 아침마다 외치세요. 나는 연락하는 게 너무 두려워. 그러면 나는 쉽게 연락하는 사람이다라고 외치시면 돼요. 그런 것들 쓰셔도 좋고요. 외치셔도 좋고요. 시각화 시키십시오.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 나는 PA다도 좋지만 실제로 내가 지금 보완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빼독을 쉽게 전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나는 웃는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핀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핀은 원래 떨어지는 겁니다, 사장님들. 저희 EBP 막 이렇게 작년에 같이 막 제 PA 가는 과정에서 LT 라인 복제를 막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EBP 사장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게 막 가다가 원래 아시죠? 트랙 갔다 오면 다 떨어지고 시스템에 나와 있는 파트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왜 이렇게 뭐 제가 EBP 행사를 할 때도 저 거기 가도 돼요? 저 떨어졌는데 가도 돼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 얘기 들었어요. 피는 원래 떨어집니다, 사장님. 그리고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나 다 떨어지고 내가 혼자 있는 BR이어도 EBP를 해본 BR과 처음부터 두려워서 도전조차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있었던 BR은 경험치라는 게 완전히 다르죠.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의 경험치는 이건 말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미 해봤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자신감이라는 게 붙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찍어봤다? 올해는 그거를 채우자. 찍고 채우고 찍고 채우고 이렇게 하자. 사장님 떨어지는 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혹시라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피는 원래 떨어지는 거다. 채워나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느 코스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그냥 완만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보면 저점과 고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빠져 계실 때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그 경험을 겪고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 파트너에게 해줄 말이 생기는 할 말 있는 리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닥을 치는 경험도 저는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거. 내가 바닥을 치는 걸 인정하는 거. 내가 터널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아닌 척 하지 말자. 왜냐면 내가 괴롭거든요. 그래서 나 이번에 지금 배우고 있어.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 그렇게 가시는 거. 그리고 EBP는 EBP 되고 나서 그 다음 BA가 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표를 하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BA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EBP 다음에 핀 목표를 6파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EBP 다음에 6파, 그 다음에 BA, SBA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6명의 일대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뛸 수 있는 LT 라인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가 시스템에서 일꾼이 되기 시작했던 게 이제 막 사업을 하고 1년, 2년 차 때 이때 되게 날씬했었네요, 저. 네, 주민의 그룹장님과 함께 이제 331시 경인 지역에서도 함께 했었고 시스템 안에서 예전에는요. 저 이런 거 못해요. 말 걸기도 힘들었던 그런 저였는데요. 망가지자. 함께 하자. 이러면서 제가 시스템 안에서 뭔가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주민의 그룹장님께서 사장님 눈빛이 바뀌었네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000집이 저도 어렸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특히 BR 2000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더 하실 것 같아요. 이 자기야, 나 당분간은 뭐냐면,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고, 어느 시기가 됐을 때, 회원을 지널러지를 들어가서 봤는데, 11111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소개가 안 일어나죠. 그리고 재구매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선생님의 뉴스캔을 하고 있더라고요. 갈바닉 여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언니, 이거 원리가 뭐냐면요. 자가 전류기 때문에 언니가 직접 해야지 베개의 효과를 다 보고요. 그리고 저는 마사지사가 아니라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막 이러고요.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고마운 키맨이 계시거든요. 그 키맨 분이 찜질방 왕언니라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다 알아요. 제가 인천의 삼산동이라는 곳에 찜질방을 한 군데를 어떻게 뚫게 돼서 거기를 3년을 다니면서 매주 콜들 나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옛날엔 카카오 스토리였죠. 카카오 스토리에 제가 꾸준히 글을 올리는 걸 보면서 어떤 분이 울트라 에센스가 출시됐을 때 저를 부릅니다. 그거 한 통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24일에 눈이 펑펑 오는데 송도 신도시가 막 이제 막 들어가는 그런 때 다른 사람들 막 파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울트라 에센스 하나를 갖다 주려고 막 찾아서 갔던 거예요. 근데 아파트 지하에 막 오픈하는 그런 막 그 뭐죠? 이렇게 천막 쳐놓고 뭐 커튼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이렇게 울트라 에센스를 받고 나서 근데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왜 누스키네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정말 힘들었을 그 겨울이었거든요. 만나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펑펑 운 거예요. 제가요, 저 누스키에 성공해야 되고요. 제 애들 둘이 있는데요. 저 진짜 잘해야 돼요. 막 펑펑 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내가 너를 6개월을 지켜봤는데 항상 꾸준히 글을 올리더라. 참 열심히 하고 한데 눈빛에 네가 뭔가 웃고는 있지만 간절함이 보이더라. 그래서 나의 젊었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그래서 널 만나고 싶어서 내가 한번 오라고 했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가 돼서 저의 마이스토리를 풀고 근데 너 학교로 안 돌아갈 거야? 저는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저 여기서 백만장자 돼야 돼요. 한 달에 150 벌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내가 여기 어디 주소 알려줄 테니까 거기 찜질방으로 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를 트레이닝을 시켜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경락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끝나고 밤 11시에 거기 찜질방을 가요. 가서 여기 밀어봐, 저기 밀어봐 이러면 등도 밀고 뭐 가슴 짝짝이 있어서 가슴 올리는 법, 어깨 깎는 법, 종아리 알 빼는 법 이런 걸 그분한테 되게 많이 배우게 된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안에서 계속 충돌이 있는 거예요. 눈빛에 다 보이잖아요. 너 다 읽혀 지금. 너 하기 싫지? 너 지금 자존심 세우고 싶지? 근데 너 그거 알아? 네가 그 사람 주머니에서 돈 빼왔으면 네가 이긴 거다. 그 얘기에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꾸 자존심 세우게 되잖아요. 내가 이 회원한테 지는 거 아니야?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딱 그 말 해줬어요. 자기 사업으로 되게 성공하신 분이었거든요. 너 그 사람 주머니에서 돈 빼오면 네가 이긴 거야. 그 말에 제가 자기야 나 당분간은 마사지사 할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뚫어내면 내가 그 뒤로 다 열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새벽 1시, 2시까지 막 그렇게 하고 이분은 몸이 안 좋아서 자기 손으로 갈바닉을 손목이 안 좋아서 못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한테 제가 이거 언니가 하셔야 돼요. 계속 이랬던 저였는데 딱 바뀌고 나서는 그래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될 거는 해라 언니고 내가 나가서 오래 살아남으면 누가 먼저 살아남을까 이거를 하잖아요. 나는 그러면 인셀덤 언니랑 싸워서 이기는 거지. 내가 여기 누스킨 안에서나 리더지. 밖에 나가면 난 누스킨 언니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누스킨을 데리고 들어오자. 이 생각을 하면서 막 새벽 2, 3시에 집에 간신히 가면은 차에서부터 집까지 걸어 올라갈 힘이 없어서 새벽에 똑똑똑 두드리면 동번사에 저를 차에서 데리고 올라가고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에 300만 원 매출이 나보고 그 키맨을 통해서 저의 얘기를 그분이 대신하는 경험을 갖게 돼요. 다 얘기를 해놓고 제가 가니까 그 다음에 클로징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가 뚫려내기까지는 여러분 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키맨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Y가 간절하니까 하오는 저절로 생기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그냥 다 내려놓고 좋아. 그럼 내가 누스키너로서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뭘 어필했을 때 마케팅이 될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찜질방에서 이렇게 데스크 깔고요. 이걸 3년을 했어요.
매일 갈 때마다 3만 원씩 내고 지하상가 콜드도 많이 했었고요. SNS 콜드로 오신 분도 많고 네일샵, 미용실, 무료 케어 뭐 닥치는 대로 다 해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콜드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사장님들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우리 티핑 포인트란 말을 합니다. 99도가 될 때까지는 물이 끓지 않아요. 100도가 돼야 끓죠. 그 100도씨를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요. 하드워크 고잉업 정말 열심히 하는데 슬로우 모멘텀 안 바뀌어요. 뒤지게 안 바뀌어.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는 거 맞아? 근데요. 이 티핑 포인트가 딱 지나고 나면요. lot easier. 쉽게 돼요. great momentum. 조금만 하는데도 금방 바뀌어요. 제가 그걸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나다. 깨어있자. 나에 대해서 깨어있자. 인정하자.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나 자신과 맞짱 뜨는 거. 어차피 굴릴 거 빡세게 구르자. 이게 또 저희 팀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굴릴 거 빡세게 구르자. 사장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스킨 하기로 선택했으면 어차피 굴러야 돼요. 안 구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인정하기 싫잖아요. 척하고 싶잖아요. 그냥 하세요. 그 옆에 이 팀워크를 배우는 것까지가 가야 여러분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거 팀워크를 배우는 게 되려면 나를 인정하는 게 돼야 돼요. 누가 옆에서 무슨 얘기했을 때 날 세우는 사람은 팀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밟아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은 절대 팀워크를 배울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절대 그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 팀워크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요. 누스킨이 하는 게 이런 대리점이 하는 걸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는 걸 내가 하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고민을 같이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 그림 같은 백종원이 여러분 됐다고 해보세요. 전국의 프랜차이즈가 3,000개가 되는데 모든 결정을 혼자 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모든 거 혼자 감당해야 돼. 모든 책임을 혼자 해야 돼.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우리는 함께하는 파트너들 있죠. 그 라인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팀 안에 계셔야 되고 외로운 사업자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고 함께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리더가 모이는 데까지 시간이 지금까지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처럼 너무 탄탄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속력을 내고 싶은데 전 좋아요. 러더라고 썼네요. 오타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왔다가 우르르 가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LOI 들어갔던 사람들 막 계산을 해봤더니 1대만 한 60명 정도 리크루팅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PA만이 6명이라고 하면 10분의 1 확률 딱 맞죠. 책에 나오는 그 확률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는 진짜 여러분의 LT라인 모일 때까지는 그냥 그런 키맨들, 여러분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지금 엄청 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하는 시간으로 갈게요. 마지막에 제가 팀에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이 책이 있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말이 작년 한 해 저한테 되게 큰 화두였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비난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조직인가.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막 도태되고 막 발필고 이게 막 뭔가 좀 뒤처진 거에 대해서 막 아웃당할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있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조직. 그게 바로 조기철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정말 나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하는 조직이잖아요. 이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저희 팀의 슬로건이 작년 한 해 일은 일답게 하자. 모이는 게 힘이다. 나를 믿고 생각의 힘을 믿자. 이거였거든요. 그렇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목표를 하나로 맞췄더니요. 팀에서 빠른 복제가 일어났고요. 이렇게 물고기를 한꺼번에 낚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의 뉴스킨은 정말 시즌3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진짜 몸으로, 피부로 깨닫고 있고요.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PA 작년에 하고 나서 제가 PA 도전 기간이 끝나고 EBP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사실 저희 팀은 중간 리더가 되게 없는 팀이어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서 LT 라인이 복제가 됐고 LT가 LT를 낳고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뭔가 아등바등 내가 하세요가 아니라 저 진짜 이거 자부심이에요. PA를 저절로 간 것처럼 간 게 저한테 정말 자부심이거든요. 사실 막 그냥 되진 않았겠죠.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다 같이 하자라고 해서 된 게 저한테 정말 큰 감사함이었고요. 이 영상 보셨겠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볼게요. 파트너자님들이 이런 것도 함께 만들어주시고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좁아.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본지 몰라. 원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 의 역량으로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사장님들. 저 이 말하면서도 지금 소름 끼치거든요. 제가 하면 여러분도 곧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되면 여러분은 되는 거예요. 그죠? 벤츠 타고 오지 않았고 저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빈손을 시작했는데 대화가 되는데.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굳은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만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네. 사장님들, 제가 되면 다 됩니다. 네. 진짜 되는 일이신 거 아시죠? 지금 답답하신 부분도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터널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 조금만 더 나를 그냥 바깥에서 바라보시면서 내가 지금 하던 거 잘하고 있는 거 있으면 계속 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부족한 거 있으시면 인정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하는 것이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이렇게 제가 내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LTA 여행도 다녀오고 얼마 전에는 그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 그룹장님들 모시고 식사를 하고 왔어요. 정말 이게 그냥 뭐 맘먹으면은 할 수 있는 게 됐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날은 좀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PA를 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하면서 평일 낮에 눈이 펑펑 오는 예쁜 날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또 감사했고, 이제는 언제든지 일상이 되어서 스폰서님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호텔 밥 먹으러. 이런 삶이 곧 되겠죠? 그래서 정말 저희 둘째 낳았을 때 저희 부모님 또 남편보다 먼저 와주신 분이 저희 스폰서님이셨고, 가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 저희 얘기는 끝났습니다. 상반기에요. 정말 그냥 딱 요만큼만 한번 파트너 만들어 보시면 어떠세요? 요만큼만. 요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요만큼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도전하시고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꿈을 이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